생사가 걸린 공략집이 내 손안에. 전지적 독자 시점 줄거리 리뷰 일부. 네이버 수요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인 이 웹툰에 많은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소설의 마지막을 함께 해온 독자의 눈앞에 소설 속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야기. 게임처럼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살아있는 공략집인 주인공의 성장과 활약까지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전지적 독자 시점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강한 남자가 되려는 깊은 뜻을 지닌 이름을 가진 남자, 김독자. 퇴근길 지하철에서 웹소설 보는 것이 취미인 이 남자는 10년을 넘게 꾸준히 읽어온 판타지 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이라는 소설의 에필로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무려 3,000호가 넘는 대장정의 마침표를 이제 마주하려는 그 순간 멸살법의 작가가 독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독자님, 오늘 오후 7시부터 유료 들어갑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건승을 빕니다. 순간 알 수 없는 굉음과 함께 지하철이 멈추어 서고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자의 머릿속에는 소설의 서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등장하는 도깨비. 이 모든 것이 멸살법의 도입부라는 것을 눈치챈 독자.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분명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했죠. 항의하는 사람들 속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이던 도깨비는 본보기 삼아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채널이 열렸다는 알림음과 함께 사람들의 앞에 뜨는 파란 창.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다소 황당한 미션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육군 중위 이현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자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죠. 멸살법에서 비중 있는 조연 중 하나인 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장면 연출을 위해 도깨비는 미션의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하고 5분 안에 그 누구도 죽이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소설과는 다르게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자 독자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는 칸이 주인공이 탄 칸의 뒷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두가 주저하는 사이 노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있던 남학생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나문.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을 마친 캐릭터. 나문의 선동으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고 독자는 때를 노려 나문을 밀쳐낸 뒤 살인자가 되지 않아도 당신들이 살아날 방법은 있어요. 소년에게서 받은 채집통을 보여주는 독자. 그 안에는 곤충이 들어있었죠. 나무는 이런 행동을 한 독자에게 관심을 표하지만 독자는 한 팀이 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문의 공격.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의 사용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때마침 독자의 스킬이 발동되고 나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독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놈을 다른 시나리오로 보낼 수는 없어. 알을 품은 메뚜기를 죽인 뒤 생겨난 코인으로 치력을 키운 독자에게 나문의 칼은 무용지물. 제한 시간이 끝나고 소설과는 다르게 나무는 이곳에서 죽게 되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도깨비는 감탄하고 그가 한번 손가락을 튕기자 성좌의 후원창이 뜨게 되는데 독자를 화신으로 삼아 후원하고자 하는 성좌는 총 4명.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독자는 그 어떤 성좌도 배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역할에서는 주인공 유중혁이 무서운 기세로 문을 부숴오고 있었습니다. 현성의 스킬을 이용해 고장난 지하철 개폐구를 여는데 성공하죠. 때마침 도착한 두 번째 시나리오. 끊어진 다리를 건너 옥수역으로 진입하시오. 압도적인 크기의 어룡 C 커맨더의 등장. 어룡이 다리를 부수기 전
서둘러 다리를 건너려는 독자 일행에게 내려진 도깨비의 시련. 그리하여 기령과 현성만 무사히 다리를 건넌 상태. 그때 상아를 후원한 성좌의 도움으로 짝수 인원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생겨나게 되고, 비겁한 명호는 살기 위해 독자를 남겨둔 채 다리를 건너버립니다. 마인들에 둘러싸여 점점 지쳐갈 즈음 모습을 드러내는 주인공 유중혁. 회귀 3회차에 반복된 사건들을 겪고 있는 그에게 독자의 존재는 생소했죠.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현재의 눈도 먹히지 않는 상대, 심지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동료로 삼아 난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중혁은 독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건넌 뒤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시험이겠지.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면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해보라는. 어룡의 배에 갇힌 독자, 그에게 도깨비가 찾아옵니다. 성류 방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독자의 존재에 도깨비와 성좌들 모두는 당황하고, 나와 계약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깨비들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도깨비는 자신의 채널과 전속 계약을 맺길 원하는 독자의 패기에 캐시 상점 도깨비 보따리를 열어주고 마는데요. 어룡을 죽이고 탈출하는 히든 시나리오를 마친 뒤 계약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 그때, 기다렸다는 듯 어룡의 위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독자는 보란듯이 어룡의 목숨을 빼앗고 생존하죠. 더불어 도깨비와의 계약도 성립됩니다. 사흘 만의 공기를 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두 번째 시나리오존에 진입한 독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 희원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함께 금호역으로 대피하는데요. 그곳에서 현성과 상아, 기령과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유중혁 씨는 어제 역을 떠났습니다. 소설에서와는 다르게 급하게 움직이는 유중혁의 행보에 독자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때 무리의 우두머리 천인호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을 선동해 독자의 식량을 빼앗으려던 인호의 계획은 공짜는 아닙니다. 코인만 받습니다. 독자의 선언에 무참히 뭉개져 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물러날 천인호가 아니었죠. 코인을 받아 음식을 판 독자의 방법을 역이용해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식량과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선동 스킬까지 곁들여 모든 사람들이 독자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식량이 부족해 살기 위해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마저 정찰대에 들어가는 모습에 희원은 격분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독자는 태연히 도깨비의 등장을 기다리죠. 징계를 먹은 B형 도깨비 대신 등장한 또 다른 도깨비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에 페널티를 먹이는데요. 생존하기 위해 필수인 식량이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 세계가 바뀌었으니 먹는 것도 바뀌어야겠죠. 독자는 일행들과 괴물을 사냥하기로 합니다. 천인호는 끈아풀인 명호를 일행에게 붙이죠. 독자 일행은 곤충들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령의 다종교감 스킬을 통해 천천히 철길로 들어갑니다. 무사히 땅강아지를 물리치고 한숨 돌리려는 사이 명호가 괴수에게 잡히는 일이 발생하고, 그를 도우려던 상아 또한 괴수에게 끌려가게 되며 자취를 감추고 말죠. 땅강아지가 서식하는 곳이 모든 빛이 흡수된 어둠의 자락임을 알고 있던 독자는 기령과 함께 둘이서 상아와 명호를 찾으러 갑니다. 독자는 어둠 자락 속에서도 검은 에테르가 넘쳐나는 어둠 뿌리의 중핵에 무기를 날려 부서뜨리는데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7급 악마종 어둠 파수꾼을 소환합니다. 상아는 자신의 스킬을 이용해 악마종의 말을 통역하고, 아직 2세 계획이 없는 이들은 필사적으로 악마종에게 대항합니다. 독자는 교환 물품으로 올려놓았던 부러진 신념과 구입한 스킬 백천강기를 이용한 신념의 칼날로 악마종을 처치하죠. 단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비한 명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얼른 숟가락 하나를 얹어 8,000코인과 악마종이 모시던 마왕의 끔찍한 저주까지 얻게 되죠. 명호가 절망하거나 말거나 독자 일행은 보상을 획득하고, 상하의 도움으로 발견한 랜덤 아이템 박스를 통해
악마종의 핵과 부러진 신념을 결합한 부러지지 않는 신념 획득. 독자 일행은 상하의 실을 이용해 길을 찾는 스킬로 무사히 어둠 자락에서 빠져나갑니다. 다시 돌아온 금호역은 무척이나 어수선해져 있었죠. 유료 정상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생존비를 준비해 주십시오. 코인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여기저기서 코인을 빌리기 시작하고, 인호는 또다시 선동 스킬을 발휘해 독자를 위험으로 몰아넣죠. 독자에게 달려들어 코인을 구걸하는 사람들. 코인이 많으니 조금 나눠주는 것쯤 상관없을 것이리라. 모든 원흉은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은 저 남자에게 있다. 죽이고 코인을 빼앗자.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독자는 결국 칼을 꺼내듭니다. 저놈들은 사람을 죽이면 코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정찰대에 합류해 나간 사람들의 죽음은 괴수가 아닌 코인을 빼앗기 위해 인후 일행이 저지른 살인의 결과였죠. 이제껏 인후 일행에게 속아왔던 군중들은 분노하고, 울분을 담은 전투가 계속된 와중에 희원의 특성 웅크린자가 개화합니다. 그렇게 인후는 희원의 칼에 목숨을 잃죠. 독자 일행에 희원이 합류하며 일행은 충무로로 향합니다. 이 지하에 무슨 괴물이 저렇게 많은 거야. 충무로까지 겨우 세정거장이라고 좋아했더니. 동대 입구역. 충무로까지는 단 한 정거장 남은 상황. 독자는 지친 일행들의 휴식 겸 종교 활동을 할 겸 이 역에서 잠시 쉬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맹독 안개가 있는 지상으로 올라가 유정 사명대사상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두 손을 합장해 예를 표한 뒤 다짜고짜 검으로 우상의 머리를 내려치는데, 하지만 독자는 너무나도 태연하죠. 모든 우상에는 성좌의 힘이 봉인되어 있어 이를 풀면 성좌가 생전 사용했던 스킬이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기에 결단을 내렸던 독자. 그렇게 희원은 정의감과 의지력이 향상되는 사명대사의 거적을, 상하는 마력 회복을 증가시켜주는 사명대사의 염주를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서브 시나리오, 사람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광기로 이끄는 공간인 환영 감옥. 독자는 그의 전용 스킬인 제4의 벽을 이용해 환영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이윽고 등장한 8급 유령종 스펙터를 처지한 뒤 스펙터의 영석을 얻게 되죠. 이제 몇 걸음만 가면 충무로역에 도착하게 되는 이때, 당신들 뭐야?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멸살법 속의 주요 조연 중 한 명인 그녀를 독자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주인공 중혁이 충무로까지 직행한 이유 중 하나, 훗날 있을 해상전쟁에서 그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유중혁도 여기 있지? 유중혁의 이름이 나오자 경계하는 지혜. 독자는 자신을 살아 돌아온 중혁의 동료라 소개합니다. 지혜가 중혁에게 독자의 등장을 알리러 간 사이 건물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독자 일행은 멸살법의 세계에서 주된 악역을 도맡고 있는 시박 중 하나인 공필두를 마주하게 됩니다. 원작대로라면 지금쯤 중혁과 건물주 연합이 혈투를 벌이고 있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런 조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중혁은 독자를 보자 크게 동요합니다. 독자는 중혁에게 공필두를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지만 중혁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중혁이 뭔가 다른 이득을 취할 꿍꿍이가 있음을 짐작하죠. 이윽고 시작되는 세 번째 메인 시나리오. 영내의 그린존을 차지하여 매일 밤 자정 몰려드는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으시오. 소설과 마찬가지로 현재 충무로에 남은 방은 없었습니다. 독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인원이 5인인 방을 찾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방을 빼앗는 것. 당연히 일행들은 첫 번째 방법을 거부하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상 이제부터는 무조건 제 지시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괴물이 나타나면 곧장 놈들이 오는 방향으로 달리라는 독자의 지시. 그러자 일행들의 눈에 보이는 왼쪽 벽의 그린존. 희원, 상하, 현성은 무사히 그린존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것은 독자와 기령, 마지막 하나 남은 숨겨진 방을 차지하고 있는 유중혁. 제한 인원이 2인인 그린존에
기령을 맡기는 독자. 그렇게 독자는 괴수들에게 둘러싸이고 마는데 과연 독자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괴수들 사이에서 무사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전지적 독자 시점 줄거리 리뷰 2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